네, 비행기 날개 쪽지에 제가 앉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철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 푸르게 빛나는 지구는 자결하는 태양을 돌고 있는 아름다운 행성 지구입니다. 그리고 그 지구의 주인이 우리 인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구의 주인이 인간이라고 하지만 지구나 자연의 입장에서는 자연을 해치고 지구를 죽이는 인간은 너무도 무모한 짓으로 지구와 함께 멸망할 동물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 지능이 있고 이 감정이 있어서 가장 지적이며 아름다운 생각을 가진 생명체라고 말을 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를 꿈꾸면서 발전하는 미래는 로봇 산업이 등장을 하고 무한한 우주를 헤집고 다니면서 미래에는 행복할 것만 같고 미래에는 파라다이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어찌 보면은 멸망을 눈앞에 놓고도 서로 죽이고 자연을 파괴해가면서 멸망으로 치닫는 한심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먹어야 사는데 그 먹는 음식에다 독극물을 섞어서 먹이려고 혈안이라면 이해가 갑니까? 이 돈이라는 가치, 돈이라는 가치를 만들어 놓고 그 돈을 가지려고 그 욕심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브가 사과를 따먹고요, 먹는 것으로 죄를 짓더니 먹는 본능은 끝없이 죄를 낳게 되는 것만 같다, 그런 말입니다. 지난번에는 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의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공식품으로 골병드는 가공식품 첨가제의 위험성을 일본의 아베 스카사의 경험을 토대로 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공한다는 것은 만들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거나 또 이렇게 다듬어서 만드는 걸 다듬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의미, 또 없는 것을 이렇게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가공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의 그 사전적 의미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부 가공식품 또는 화학 첨가제 식품 일부와 화공약품을 합법화하여 가공하는 화장품을 말하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가공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은 이 두 가지 뜻을 다 포함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달걀이에요. 달걀과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경우 맛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지만 달걀이 아닌 가공달걀이라는 거죠. 가공달걀 들어보셨어요? 모두 신기하다고 놀라서 놀람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달걀만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바나나가 안 들어있어도 뭐 바나나 우유 그러잖아요. 그 속에 바나나 없어요. 또는 과자나 음식 및 단과류에 만나는 초콜릿, 포도, 치즈 뭐 각종 향으로 만들어내는 그 주스를 비롯해서 천연의 맛과 향을 가공한 캐러멜, 사탕, 수많은 군것질용 칩이며 식사 대용의 스낵을 비롯한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는 음식들이며 조미료, 간장, 소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부 어떤 피자 속의 치즈는요, 아무리 씹어도 껌처럼 분해가 되지를 않아요. 하루 종일 씹었다니까. 진짜 치즈가 비싸니까 인조 치즈를 만들어 쓰는데 이게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이 고무 타이어 같아가지고 씹어도 하루 종일 씹었다니까. 어느 집 어묵을 사 먹으러 들어갔어요. 너무 쫄깃쫄깃하다 못해서 질겨서 한참 씹다가 그냥 참기는데 목구멍에 걸려가지고 아우 나 죽는 줄 알았네. 이 흐물거리는 우동 있잖아요. 옛날에 흐물거렸잖아요. 탱글탱글하잖아요. 떡볶이가 쫄깃쫄깃하고 매운 정도가 지나서 아주 혀에서 불이 납니다. 소방서 불러야 돼요. 왜 이렇게 맵냐고 했더니 월남고추를 썼대요. 알고 보니까 화학 첨가제들이 그 장난이고 마술이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장독대 문화 아닙니까? 근데 장독대가 없어진 지가 오래되고 일부에서는 고추장을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천연 효소를 먹어야 되는데 지난날에 비해서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본에서는요, 아이고 어른이고 간에 그 미트볼이라는 게 인기인데 금방 전자레인지에다가 넣어가지고 데워서 후딱 먹으니까 좋대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고기라서 담백하고 영양도 많고 뭐 싸다 그래가지고 그게 인기랍니다. 근데 그걸 먹는 아버지가 말이에요, 자식들이 먹는 걸 뺏어가지고 못 먹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걸 못 먹게 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 회사로 가가지고 사표를 던지고 식품 첨가물 반대 운동 강사로 전향을 했다는 아베 스카사의 이야기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아베 스카사의 고백 이야기로서 아베 스카사 씨는
일본 후쿠오카 현에 태어나가지고 야마구치 대학 화학과를 졸업하고 식품 첨가물 전문 회사에서 잘 나가는 이 최고의 세일즈맨으로 일을 하다가 이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아이가 먹으려고 하는 첨가물로 만들어진 미트볼 그 일부에선 쓰레기 같은 썩은 고기를 색소를 집어넣어가지고 화학약품, 식품 첨가제를 넣어가지고 맛을 낸 가공식품으로 아내가 아이들에게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애들이 그냥 허겁지겁 행복해서 막 먹는 거 아니에요? 그 모습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유해성 식품을 공개하기 위해서 가공식품 첨가조 회사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유해성 식품 첨가물 반대 전도사로 변신을 했습니다. 일부 우리가 고기를 먹고 군것질을 하면서 스낵이며 칩이며 어떤 과자와 식품, 간장, 된장의 화학 첨가물이 재주를 부리고 맛 좋은 식품이 탄생한다면 일반 사람들은 믿어지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예전과 달라서 많이 깨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분은 건강하고 잔병치레 안 하고 배탈 한 번 안 나봤습니까? 그 누구도 음식 첨가물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이 시대에는. 일본은 우리보다 문명이 앞서갑니다. 그것도 먼저 많이 앞서갑니다. 일본은 세계 문물과 그 세계 지식을 빨리 받아들이는 바람에 우리보다 일본이 많이 앞서가고 우린 뒤져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세계의 문물과 지식을 받아들이는 그 시기를 놓쳤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당파 싸움과 이익권 다툼에다 뭐 쇄국 정치 때문에 늦게 문이 열려가지고서는 우리는 일본을 뒤따라가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잖아요. 한 100년은 뒤졌었어요. 근데 이제는 한 70% 따라갔다고 하니까 그래도 한 30년 뒤졌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러한 우리나라는 아직도 못 따라가는 일본의 위생성, 보건성, 식약청 같은 곳을 못 미치는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보다도 선진이라는 일본 나라 안에서요 20여 년 전부터 애들에게 그 라면 안 먹는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여러 종류의 라면도 있고 면 종류가 있지만 안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선진을 따라가는데 꼭 좋은 것만 배워가지고 옵니까? 어쩌면 나쁜 것도 복사해 오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뭘 어떻게 만들었는지 불량식품 있잖아요. 그 오징어처럼 그 질겅질겅 씹어대는 그 이름 모를 과자나 그 젤리 종류. 그런데 그것을 구워 먹고 빨아먹고 그것이 만약에 그 속에 DNA를 변형시키는 물질이나 유해한 화학약품의 첨가물이 들어있다면 이걸 누가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누가? 일본의 아베 스카사가 양심을 호소하며 고백적으로 쓴 책에 나오는 내용처럼 주스나 과자나 스낵을 만든 회사에서 라면을 만들고 썩은 고기를 화학약품 첨가제를 넣어가지고 맛있는 미트볼 고기로 환원시킨다면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서 만든 저 일회용 스낵 식품 회사가 책임을 지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일본의 식품 의약품 안전처 같은 곳에서 뭐 허가 낼 때는 뭐 불량식품을 전부 다 허가 내줘 먹였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버젓이 식약안전처 같은 곳에서 허가가 난 제품인데 합법적으로 썩은 고기를 먹게 한 화학약품 첨가제물을 허가해 주었다면 거기는 무해하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기준치 허용치 다 비껴가고 조금은 먹어도 무해하다는 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미량은 섭취해도 몸에는 괜찮다는 것이고 이 쥐에다가 토끼에다가 돼지에다가 시험을 해보니까 괜찮다 이거예요. 괜찮다. 그럼 우리의 인간 기준은 쥐새끼, 돼지새끼, 토끼새끼 표준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미량이고 조금 몸에 그 정도는 괜찮다면 이 제조자나 이 종사자가 자기 자녀에게 못 먹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무엇을 봤길래? 무엇을 들었길래? 왜 자기 자녀가 먹는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서는 호들갑이며 가공식품 첨가물 판매 회사를 때려치워 치우고 직장까지 팽개치고 나와서 직업을 전향하고 화학약품 첨가제로 만들어지는 가공식품에 거품을 물고 아주 일본이 그 좀 적은 나라에 또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먹지 말라고 열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책을 내놓은 제목이 아주 쇼킹합니다. 인간이 만든 위대한 속임수 식품 첨가물
이것이 이 책의 제목 아닙니까? 가공할 만한 가공식품, 만들어낸 식품 이면을 고발하는 최초의 책이랍니다. 백색 가루가 라면 스프로 원하는 대로 맛을 만들어낸대요. 식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알아야 된다. 책의 내용을 보면 커피에 들어가는 크리머는 식용유와 물이다. 화학물질로 이루어졌다. 첨가물 위험론만으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게 다 책에 나오는 그 소제목들이에요. 돼지고기 100kg이 햄 130kg으로 두갑한다. 매실에 탈을 쓴 첨가물 덩어리 20가지가 넘는 첨가물을 한꺼번에 먹으면 세일하는 간장 이런 거 전부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식염에도 속임수가 조작된 바다의 맛 식염 정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식초와 설탕에도 가짜가 있다. 붕괴되어가는 현대인의 식문화, 어린아이들의 입맛이 왜곡되고 있다. 눈 가리고 앙호하는 일괄 표시 제도를 식품업계에서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매일 수십 가지의 첨가물이 입으로 들어간다. 주부의 식생활은 괜찮을까? 천연 육수에도 화학조미료가 담배 가수 분해물로서 안전한가? 아이들의 인기당뇨, 액상과당 건강에 치명적인 아주 식품 첨가물은 악의 축인가? 부엌에 있는 것도 제거해 봐야 된다. 식생활에 서야 나라가 선다. 참 도덕적 기준 무첨가 핑계대면 안 된다. 이외에도 많지만 책을 한번 좀 보세요. 이 책. 그거 뭐 조금 들어갔으면 괜찮다. 식약처 같은 곳에서 허가를 내줄 때는 기준치 허용량 다 보고 허가낸 식품인데 뭘 그러냐고 하면서 막상 자기와 아내 오고 자식이 먹을 때는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뭐 아베스파사 스카사 같은 사람은 직장까지 그만뒀잖아요. 우리나라는 과연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베스카사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누가 여기서 경악을 안 하고 누가 여기서 벗어날 재간이 있단 말입니까? 화려하고 수많은 인스턴트 식품과 수많은 보기 좋은 입맛에 맞는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고 정결해 보이고 아주 깔끔하고 영양가가 많아 보이는 듯한 모든 음식 중에 어느 음식에 무슨 인공조미료의 화학 첨가물이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왜 열내냐고요? 이거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열 안 냅니까? 물에다가 백색 가루를 넣고 몇 가지 첨가물을 해가지고 슉슉슉슉 저으면 오렌지는 전혀 상관도 없이 오렌지 넣지도 않아요. 오렌지 주스가 되고 파인애플, 사이다, 콜라 막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콜라가요, 이빨을 녹이는 장면이나 콜라를 해충 방지하는 데다가 쓰고 시원한 청량감 속에서 카페인이 있다고 해도 이 청량감 때문에 잠깐 먹잖아요. 나중에는 더 피곤하더라도 우선은 마시는 것을 선호합니다. 술도 나쁜 거 다 알잖아요. 커피가 나쁜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한 잔 마시고 빠딱하는 그 기운 때문에 그 중독성을 못 벗어나는 사람들도 덜어 있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액상과당이 나쁘다고도 입을 모읍니다. 아스파탐이 유해하다는 말이 나도니까 한때는 다른 이름의 비슷한 화학 첨가물을 넣더니만 지금은 아주 표기하고 사용을 하잖아요. 조금은 괜찮다는 거예요. 미량이라는 미명하의 말입니다. 수많은 식품을 다 들 수는 없지만 아베스카사의 말을 빌려 잠깐 살펴봅니다. 자, 뭐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일본의 일부 햄을 만드는 햄에 들어가는 그 화학 첨가물입니다. 이 말대로라면은 이 허용량 아주 조금, 전혀 인체에 지장이 없을 만큼 말입니다. 아질산 나트륨, L-아스코르빈산 나트륨, 폴리인산 나트륨, 피로인산 나트륨, 글루타민산 나트륨, 5-리보뉴 클레오티드 나트륨, 담배 가수 분해물, 돈육, 농축액, 그 다음에 변성 전분, 그 다음에 증점제, 코치닐 색소, 돼지고기, 대두단백, 난맥, 카제인 나트륨, 뭐 정제염, 이 16가지가 들어가 혼합을 합니다. 이 실제로는 말이에요, 돼지고기 갈아놓고 간만 맞추면 되는데 소금 조금 뿌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뭐 먹었습니까? 놀래시지도 않으시네. 자, 그러면
단무지 한 번 더 만들어 봅시다. 일본의 단무지 속에 들어가면 일반무, 식염, 밀기울, 그루타민산 나트륨, 글리신, 젖산, 폴린산 나트륨, 이성화당, 사카린 나트륨, 감초, 스테비아, 구화건, 명반, 소르빈산 칼륨, 식용색소, 황색 4호, 식용색소, 황색 5호, 식용색소, 황색 3호. 물을 절이기만 하면 단무지 아닙니까? 짠지. 이토록 오두덕거리면서 맛있는 단무지를 만드는데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죠. 일본의 명란젓 들어갑니다. 명태알, 정제염, 보세요. 미린맛 조미료, 합성 착색료, 폴린산 나트륨, 메타인산 나트륨, 아스코르빈산 나트륨, 혀도 잘 안 돌아가요. 니코틴산 아미드, 아질산 나트륨, 에르소빈산 나트륨, 솔비트, 그 다음에 미세 가공 불만 들어갑니다. 사과산 나트륨, 명반, 젖산 칼슘, 구연산 나트륨, 초산 나트륨, 글루코노 델타락톤, 글루타민산 나트륨, 글리신, 5대시 리보뉴클레오티드 나트륨, 아유 숨차, 담배 가수 분해물, 아미노산액, 클리틴, 리틴, 스테비오, 사이드, 소르비톨, 감초, 고춧가루 28가지예요. 이걸 번복을 했어요. 그 빛깔 좋고 먹음직스럽고 천연향이 풍기는 아주 맛있는 명란젓으로 상품이 탄생된 겁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명란젓을 먹는 겁니까? 화공약품을 비벼서 먹는 겁니까? 무해하다고 해도 이거 너무 속는 것 아닙니까? 장사 이익도 좋지만 황금도 좋지만 이름 모를 병에 죽어가고 병명 진단이 나오지 않는 이 세상이라면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나? 뒤는 돌아보고 앞으로 가든지 뭐 고치든지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단무지만 놓고 먹더라도 이게 좀 찝찝해서 기피하는 현상인데 아베스카사의 말대로라면 맛있는 명란젓 썩은 고기에다가 고기다시피 한 최하품 폐기에 가까운 고기로 화학약품이 마술을 부려서 둔갑을 시켜가지고서 맛있는 미트볼을 만든다면 참 여기다가 말이에요. 인스턴트 백밥을 사가지고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려서 음식을 미트볼에다가 햄에다가 단무지에다가 명란젓과 우동 초밥에다가 후식으로 주스나 콜라를 한 잔 했다면 당신은 화공약품 첨가물을 몇 가지나 먹은 것 같습니까? 수천 가지의 첨가물 중에 수백 가지의 첨가물을 동시에 먹는 사람도 있다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몇 년씩. 햄버거, 우동, 초밥, 라면, 김밥 먹은 사람 몇 년씩 뭐 먹었지 안 먹었습니까? 근데 뭐가 어떤지 알 길이 없잖아요. 아무 증상도 없다면. 쥐, 돼지, 토끼가 멀쩡하고 안전하다면 그 실험용 쥐에게 수백 가지의 첨가물을 갖다 몇 년씩 먹여봤느냐 이거예요. 시험하기 위해서. 답은 쥐에게 그렇게 수백 가지의 첨가물을 먹여서 실험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 말이 아니고 아베스카사의 말입니다. 아베스카사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 책 속에 나오는 말이에요. 쥐가 혹시 견디면 몇 달만 먹여봐라 이거죠. 한 종류만 그야말로 조금 간에 기변도 안 갈 정도로 먹었으면 몸이 해독하지만은 수백 가지의 화학약품 첨가물을 몇 년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먹어대면 해독을 하는지 장기가 망가지는지 암인지 폐가 문제인지 심장이 문제인지 신장인지 정신적 장애나 DNA 변형이 오는지 검증해 봤느냐 이겁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해 먹는 것이 안전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집에서 해 먹어요. 천연식품으로 맛있게 아주 깨끗하게 좋은 걸로만. 그런데 마지막에 다 만들어 놓고 맛낸다고 신개념 양조간장 맛간장 듬뿍 들어부으면 아무리 천연 맛이라도 간장 하나가 그 간장 하나 마무리로 만들어 놓은 그 음식에 수십 가지 첨가물을 넣어서 먹게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첨가물 덩어리인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다 이겁니다. 아베스카사의 말대로라면 어찌 보면 화학물 첨가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소름 돋는 현실의 식재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수천 가지의 첨가물 종류 중 수백 가지의 화학 첨가물을 일일이 열거하니까 정말 자지러집니다. 더 기가 막힙니다. 아까 조금 할 때도 뭐 숨이 찼잖아요. 첨가물만 가지고 만드는 오렌지 주스, 이온 음료 등을 재현하는 것을 보고 부모들이 경악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마시는 이 청량 음료, 이 파워 음료,
뭐 식사를 대용으로 하는 스낵이나 햄버거 뭐 그날 하루 때우잖아요. 그러니까 비만에 시달리고 이 청량감으로 이 잠깐 시원한 맛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먹지만은 그 후에는 점점 피로해지고 공부는 안 되고 산만해지고 몸이 무겁대요. 위장장애로 허약한 간이나 신장의 원인이 식생활에서 오는지 첨가물에서 오는지 우리는 그 원인조차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 아이가 왜 피로하고 정신 집중이 잘 안 되고 성적이 떨어져서 산만해지거나 날카로워지는지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살펴봐야 된다 이겁니다. 지나친 술이나 담배가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콜라에 이를 넣고 이가 삭는 모습을 보고 또 그 샴푸 같은 거 플라스틱에다가 넣고 그 녹는 모습 다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먹고 마시고 사용합니다. 화학약품이나 음식에 사용되는 첨가제가 이토록 많습니다. 아베스카사가 쓰인 그 책에처럼 망연자실 그 자체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가공식품의 거짓 속임수를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되라는 아베식 첨가물 분류표인데요. 이 분류표는 아베스카사가 이게 독자적으로 고안한 것이랍니다. 그 독성, 뭐 등급표가 이게 아니고 가공식품을 선택할 때 지침이 되는 첨가물 분류표니까 식품을 선택하는데 뭐 큰 도움이 되라고 이걸 좀 했는데 이걸 복사해 가지고 다니면서 좀 잘 살피라고 이런 걸 써놨어요. 한번 내용을 얘기합니다. 팽창제, 중조 파우킹 파우더, 간수, 염화 마그네슘, 경화제, 수산화 칼륨, 겔화제, 한천 젤라틴, 화학조미료, 아미노산류, 아미노산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글루타민산 나트륨, 5-리보늄 크레오티드 나트륨, 글리신 알라닌, 천연조미료, 담배가스 분해물, 공공농축액, 말은 할 수 없지만 향료, 각종 향료, 산미료, 구연산 젖산, 비타민C, 비타민C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아스코르빈산, 호박산, 증점제, 신탄검, 구화검, 카르복시, 메틸셀룰로스, 착색료, 천연계 합성계, 적색 백이호, 황색 4호, 치자색소, 카로티노이드, 코치닐 색소, 캐러멜 색소, 흥국 색소, 감미료, 소르비톨, 이성화당, 액상과당, 스테오비오사이드, 감초, 사카린 나트륨, 아세설, 팜칼륨, 아스파타. 간단한 거예요. 수천 가지 중에 이것만 좀 조심해라. pH 조정제. 초산 나트륨, 구연산 나트륨, 사과산 나트륨, 글루코 델타락톤, GDL, 품질 계량제, 인산염, 메타인산 나트륨, 필요인산 나트륨, 명반, 색조 유지제, 아스코르빈산 나트륨, 명반, 천연 보존료, 폴리리신, 이리단백, 백텐 화합물, 면류, 품질 계량제, 견수 탄산 칼슘, 플로필렌 글리콜, 합성 착색료, 적색 102호, 적색 3호, 황색 4호, 황색 5호, 청색 1호, 청색 2호, 발색제, 아질산 나트륨, 합성 감미료, 사카린 나트륨, 아스파탐, 아세솔팜 칼륨, 산화방지제, 디프틸 히로딕스, 히드록시, 이거 말도 안 돼. 톨루엔, 부틸 히드록시 아니솔, 합성 보존료, 소르빈산 칼륨, 안식 향산 부틸, 곰팡이제 1500종류. 이 첨가물이 1500종류. 이야, 진짜 인류 약장사도 이렇게 못 떠듭니다. 뭐를 사다가 절이면 짠지, 달면 단무지. 그 사다 먹으면 수십 가지 첨가물을 비벼 먹게 되고 몸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만 만드는 것이 귀찮아서, 만드는 게 귀찮아서 사다가 먹고 탈이 나면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지방에 경치 좋은데 동해안으로 그 유명한 곳을 갔습니다. 거기에다가 항상 푸짐하게 내가 좋아하는 생선회에다가 물회, 대게, 홍게, 아이고 멍게, 아이고 또 침도네. 그런데 그날 해산만 빠졌어요. 그리고 서울로 출발해가지고 늦지막한 시간에 올라오는데 속이요. 거북하더니 얼마에는 내가 꼭 뭐 임산부처럼 이 배가 부어요. 가라앉지를 않아. 고무풍선처럼 빵빵해져가지고 가스도 안 나오고 아주 죽을 맛이었습니다. 아니 뭐 음식점 그 사발 뒤에다가 전성분 표시라도 되어 있으면 그거라도 좀 보고 뭐 알았을 텐데 당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 음식의 뚝배기나 접시에도 전성분 표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고통을 받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먹었던 식초, 고추장, 된장, 게장, 간장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라면 사리에도 그 부어주던 그 육수 국물이 있어요. 육수 국물. 그것도 좀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인공 조미료, 엉터리 감미료에 당한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요, 식품을 가려 먹으면서도 그날은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아베스카사가 말한 대로 항상 그 뒤에 적힌 그 전성분 표시를 잘 읽어봅니다. 그 물건을 고를 때도 그 뒤에 있는 거, 그 전부 제가 보고 삽니다. 어떤 것은 가관도 아닌 게 많습니다. 그럼요, 엉터리죠. 엉터리도. 보기만 해도. 그리고 어떤 건 깨알만하게 썼습니다. 보이지도 않아. 그 깨알을 읽을 수 있는 재간이 없어. 돋보기를 이따만한 걸 가지고 다녀야 된다고요. 물론 먹지도 않고 사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누구에게 맡기지도 않지만 자신의 그 지식이 부족하면 남을 믿었다간 사달이 납니다. 동해안 맛집으로 그 유명한 그 집 음식이 아주 뭐 인터넷에 올라있지만 사람 잡을 뻔했어요. 예? 뭐 대기업이 괜찮고 유명한 사람이 요리 잘하면 괜찮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음식이 그런데 여자의 아름다움은 화장품인 것처럼 이 착각을 하고 일부 화장품은 중금속과 중독이 되는 맹독을 얼굴에 바르고 다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역시 화장품이나 식품이나 구강청정제는 전성분 표시를 잘 봐야 합니다. 이 천연인 것처럼 한방인 것처럼 결국 첨가제가 들어있다면 100%는 아니잖아요. 천연을 가장해서 한방이라는 이름하에 요상한 화학 첨가제가 들어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부지기수죠. 판매자는 거품을 물고 변명을 합니다. 뭐 차근차근 안 따져보면요, 나만 독성 첨가제로 희생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것은 이름만 바꿨지 독성 같지 않은 이름이 꽤 많아요. 전성분 표시나 화장품 제작상의 물질 표시를 정상으로 등록된 것인지 잘 알아봐야 됩니다. 그 일부에서는요, 합성 원료의 그 화장품을 사용해 가지고 피해를 입는 소비자도 많고 어떤 그 임산부도 많다고 그럽니다. 합성 폴리머가 들은 화장품은 바르자마자 좋아지는 느낌이고 쫙 먹어 들어가고 기가 막히답니다. 근데 그 속에 뭐 들었어요? 수, 은, 납 이런 게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깐 좋지요. 근데 아토피 유발과 피부 트러블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서비스로 주는 그 화장품 덥석덥석 받아가지고 바르고서는 얼굴에 뭐가 나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책자의 모델만 보지 말고 그 전성분 표시를 잘 보세요. 표기가 없거나 작거나 그러면 웹사이트 찾아 들어가세요. 꼼꼼히 뒤져보지 않으면 어떤 독성이 몸을 타고 유방암 또는 자궁암에서 피부암까지 일으키게 될 수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 아닙니까? 상식과 지식이 없이는 아름다울 수도 없고 오히려 피부가 칙칙 늘어지는 추녀가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효능과 성분을 보고요, 그 효과를 검증하면서도 그 식품이나 화장품이나 그 제조원 판매원을 보시고 그 제품의 제조 연월일 그리고 이 전화번호 공장 이거 다 알아보세요. 일단 화장품을 바르면요, 눈이 시리잖아요. 가렵거나 뭉치거나 그러면 그 화장품 쓰지 마세요. 그 화장품 피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뭉치면 뭐라는지 알아요? 잘 펴서 바르래요. 아주 침울튀깁니다. 잘 펴서 발라가지고, 응? 그래가지고서는 그게 피부에 그게 싹 스며들어가지고 적응됐다. 적응하는 순간 피부는 어쩌면 오염이 돼가지고 중독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래됐거나 유독성 화장품이거나 안 좋은 화학 첨가물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성분 표시에 천연 화장품이라고 표기하면서 인조색소나 인조향이 포함되어 있으면 100% 아니에요. 천연 화장품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천연과 화학이 섞여 있으면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살펴보면 좋지 않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20가지를 외워가지고 다니라는데 적어가지고 다니더군요. 보니까 아보벤젠, 이소프로필 알코올, 소디움 라우릴 황산염, 그리고 소디움 라우레스 황산염, 트리에타놀 아민, 폴리에틸렌 글리콜, 합성 착색료, 이소프로필 메틸페놀, 소르빈산, 호르몬유, 디부틸 히드록시
톨루엔, 파라벤, 트리클로산, 부틸 하이드록시 아니솔, 옥시벤존, 이미다졸 리디닐, 유레아, 미네랄 오일, 티몰, 트리소프 파노라민, 인공향료, 신저틱 프레이그런스라고 그러죠. 그걸. 페녹시, 에탄올. 참, 이 많은 걸 말도 안 돌아가 외국어 하는 거 보세요. 빙하수, 정제수 물 대신 사용하잖아요. 사이클로펜타실록산이라는 건 유성원료예요. 고급 지방산료. 피부 연화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틸렌 글라이콜 보습제입니다. 에탄올 유성원료, 알코올 원료 아닙니까? 발암 가능성, 환경 오르면 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리세린 보습제 아닙니까? 촉촉해지라고. 왕귤 껍질, 추출물, 효능, 그런 원료, 상처 치료제, 항염 효과. 근데요, 아무거나 막 쓰는 거 아닙니다. 임산부 잘못 쓰면 큰일 나요. 트레할로스, 효능 효과, 수분 유지, 아세틸 글루코사민, 보습제, 피부 컨디셔닝제, 디메치콘, 유성원료, 합성오일, 수분 증발 차단제로 쓰잖아요. 디메치콘 크로스 폴리머, 점도 조절하십니다. 점도 조절. 디메치코놀, 유성원료, 실리콘 오일류, 피부 연화제로 씁니다. 벤조페논 5, 자외선 차단 성분, 변색 방지, 알레르기로 유발하잖아요. 암노늄 아크릴 오일, 디메칠 타우레이트, 힘들어 발음하기도. 브레이피스 폴리머, 점도 조절. 카보모, 폴리머, 점도 조절. 트리에탄오라민, 계면 활성제, pH 조절, 강한 자극성, 발암 가능성, 알레르기를 유발시킵니다. 폴리스루베이트 20, 계면 활성제예요. 하이드록시 에틸아크릴 레이트라고 그럽니다. 소듐 아크릴 오일, 디메칠 타우레이트 코, 폴리머, 유화 안정제 점증제, 디소듐, 저 제대로 틀리십니까? EDTA, 금속 이온 봉쇄제, 발암 가능성, 메칠 파라벤, 방부제, 발암 가능성, 알레르기로 유발, 에틸 파라벤, 방부제, 페녹시 에탄올, 방부제, 프로필 파라벤, 방부제, 향료, 성분이 정확지 않지만은 인공 향료는 아예 쓰면 잘못됩니다. 큰일 납니다. 청색 1호, 색소, 신경 조직에 해를 끼친다고 그랬어요. 숨 차요. 명 짧은 사람은 이거 읽다가 사망하겠어요. 천연 성분이라고 해서 다 좋지만 않습니다.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임신부들이 사용을 금지하거나 민감 피부 또는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의 피부의 독성으로 변하는 것도 있고요. 꽃마다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장미 오일, 장미 좋아하잖아요. 1kg을 갖다가 생산하려면 장미 3, 4톤이 필요하다는데 장미꽃이 비싸다 보니까 10ml 정도의 오일이 수십만 원 합니다. 아로마 오일도 일부에는 뭐 지금 중국에서 짝퉁이가 들어온답니다. 왜? 비싸니까. 천연향을 가장해가지고 화학향수나 오일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게요, 먹는 것, 입는 것, 바르는 것, 사용하는 이 모든 기구 등의 모든 게 화학 첨가물, 그리고 뭐 석유에서 한 그 화학 물질들이 안 사용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그 표기된 것을 잘 봐야 된다는 것이죠. 화장품이라는 것은 천연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천연 화장품이 모든 화장품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싸면 안전하고 대기업이 만들었습니다. 아, 무조건 좋고. 아닙니다. 이런 식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브랜드 보고 뭐 누가 유명한 사람이 하고 뭐 비싸서 뭐 이래서 뭐 구했다. 천만에요. 바르고 나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전성분입니다. 전성분을 잘 살피고 혹시 표시를 갖다 의도적으로 잘 안 보인다거나 조그맣다거나 무슨 뭐 감춰놨다거나 뭐 안 썼다거나 그러면 이거 다 눈속임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정도입니다. 물론 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유럽 화장품의 기준을 못 따라가는 것이 우리나라가 많잖아요. EWG라고 있습니다. EWG, ORG로 들어가면은 이 브랜드별로 정보를 전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웹사이트가 생겨났지만은 이 유럽 그쪽으로 가면은 아주 공개하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여인은 건강한 피부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공부해서
아무 화장품을 갖다 쓰거나 과대 과장 광고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유해 성분은 피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누적된 독소로 병이 생길 수도 있는 함정에서 나와야만 아름다운 여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은 그 화사한 얼굴을 보이려고 색조 화장품을 많이 쓰잖아요. 색조 화장품은 더욱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요, 일부 화장품은 향료가 어떻고 색조가 어떻고 하지만 청색, 적색, 묘토 이런 것들은 아주 위험하다고들 이 자칭 전문가들이 말을 많이 하지만 이 속에는 상당수가 합성 계면 활성제라든가 파라벤 함유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바람성 때문에 그러죠. 바람성이 원인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알레르기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다녀야 되지만 입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점점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신이 무지해서 돈을 주고 사서 먹고 발라가면서 병을 얻어가지고 바보같이 왜 고생을 해야 되는가 말입니다. 전성분 표시만 딱 보면 뭐 들어간 거 다 알잖아요. 어느 것은 위험하다고 알려져 가지고 모두가 다 알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름만 살짝 바꿨어. 이름만 살짝 바꿔가지고 결국은 내용은 다 똑같은데. 음식도 이제는요 식당에서 그 좀 표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음식을 먹는지 어떻게 알아요? 뭘 먹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바르는 것 주의해야 되죠. 그저 일부 필링하는데 어떤 사례를 들어보면요, 필링하러 오면 아주 뽀얗게 아주 매력 있잖아요 피부가. 근데 잠시 후에 얼마 있다가 시커멓게 죽어버리잖아요.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고 매스컴에 자주 나오잖아요. 이래서 피부 미용은 피부과 의사하고 상의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여자 얼굴 하나하고 자기 의사 면허하고 바꾸겠어요? 평생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방을 제대로 해준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나라 화장품 7종 9종 막 이렇잖아요. 한때는 외국에서 보고 웃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2종 3종 추세로 가고 있지만 외국은요 크림이 하나예요. 화장수 하나. 그 용기나 튜브에 보면은 잘 설명돼 있고,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암호 같은 글자가 있습니다. 암호. 실제 암호가 아니고 제조 연월일 생산자 또는 생산지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MFD 그러면 MFG의 M의 경우는 manufacture, 그러니까는 생산한 곳을 말하는 거고 생산자 뭐 다 들어가 있어요. 언제 만들어졌다는 걸 표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M 그러면 이제 M18 그러면 2018년 0508 그러면 2018년 5월 8일에 제조되었습니다. M1804912 이런 경우에는 2018년 49번째 날 12번 라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는 뜻으로, 이 문제가 생기면 그 만들어진 뭐 생산 라인에 가서 몇 번 라인에서 여기서 잘못됐군 하고 또 우리가 조사도 할 수 있고 찾아낼 수도 있답니다. 요즘은 아주 세상이 좋아지니까 책임자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추적하기가 더 쉬워졌잖아요. H18B25, H는 알파벳 순서로 8번째, 8호를 의미하며 18은 2018년, B는 생산 공장을 얘기하는 거고 25는 날짜입니다. PROD, 프로덕트 데이트라는 약자로서 제조 날짜를 의미하죠. EXP, expiry, 다시 말해 expiry date라고 해가지고 그 약자 EXP가 그 유통기한입니다. 2018년 5월 8일까지만 쓰세요. 그 기간 동안 사용합니다. BBE, Best Before라고 해가지고 좋은 품질을 유지하는 그 기간을 얘기합니다. BEE 10일, 뭐 2018, 2018년 5월 11일,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은 어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만 보면 알 텐데 이런 걸 몰라가지고선 나중에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화장품을 갖다 3년씩 있다가 쓰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된 게 있잖아요. 여자가 화장품을 한번 쓰면은 늙어 죽을 때까지 쓰지 않습니까? 화장품 한번 쓰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 봤어요? 근데 왜 바보미인이 되시려고 그러세요? 좋고 순한 천연의 화장품을 쓰면은 미인 건강 100세까지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 싸구려 샘플 그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거 바르고 얼굴에 피부가 나가지고 병원에 다니고 신상품 나왔다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신상 유혹녀가 돼가지고선 정말 신상에 해롭습니다. 예? 현명한 여성, 아름다운 여자는 전성분 표시를
줄줄줄 외우는 여자가 진짜 그렇습니다. 잠깐. 주무실 때 세수하고 주무세요. 그 덕지덕지 발로 그냥 주무시면은 피부가 숨을 못 쉬어서 질식해서 피부가 아주 이게 거칠어진답니다. 숨통 좀 튀어주세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다음 강의에는 좀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사기 아시죠? 사기는 법적으로 처리하려도 어렵습니다. 다음은 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기를 치는 수법이 있나를 속지 마시기 위해서 얘기를 할까 하는데 한번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